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부아시아 정원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해서 고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 2차시입니다. 서부아시아 정원은 뭐 이집트는 나일강 문명이었죠. 서부아시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나게 긴 강 주변에 이제 이렇게 평야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치죠. 뭐 거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왕국은 바빌로니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신들이 이제 몇 개 일부 나오는데 뭐 이거는 좀 이제 번외적인 건 하죠. 뭐 바빌로니아 신화,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신화, 아니면 또 수메르 신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일부 미치게 되죠. 원래 문명의 발생지에서 생긴 신들이 떻게 보면 빨리 이제 신처럼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역사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보통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좀 번외적인 건 한데 현재 유일신이 이제 나타나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신들을 일종의 뭐 사악한 뭐 이도교, 이교도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죠. 선생님은 무교입니다. 종교의 중립을 존중합니다. 하여튼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모든 생물에도 수호신이 있다라고 해서 신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피라미드하고 좀 비슷해요. 피라미드하고. 근데 피라미드하고 지구라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왕이 파라오가 죽어서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지구라트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일종의 생활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 일종의 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전. 뭐 둘 다 뭐 신하고 관련된 의미는 있지만 제사장인 파라오가 죽어서 들어가는 피라미드랑 지구라트는 생긴 모습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하는 공간, 신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던 수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헌팅 파크라고 부르는데 뭐 한 데인지 알겠죠? 헌팅, 사냥을 하는 공원이었다. 사냥을 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냥을 하는 공원이니까 여기서 야영의 역할도 해주고 군사를 훈련하는 역할도 해줬으며 제사도 지냈고 향연이란 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파티. 뭐 이런 역할을 한꺼번에 다 해줬던 거죠. 이 수레본이라는 장소가. 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 심겨진 시더라는 종류의 나무를 나든지 아니면 회양목이라는 수목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귀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훔쳐와가지고 자기의 수렵원에 옮겨서 심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화양목은 우리가 정문에서 등교할 때 보는 그 길 옆에 나 있는 작은 나무들이 이제 회양목인데 시더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더라는 나무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 히말라야 시다, 게이깔나무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침엽수고 잎이 쭉 이렇게 잎이 한 잎에서 수십 개씩 달려서 자라는 모습이 보이죠. 요게 시더류겠죠. 그래서 히말라야 시다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우리 학교 뭐랄까 그 정자 그 본관 오른 동쪽 앞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나무가 히말라야 시다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이제 훔쳐와서 심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런 나무들이 보이죠. 이런 나무들. 이게 시더입니다. 시더. 딱 봐도 시더처럼 보이죠. 회양목은 뭐 딱히 보이지 않는데 아마 이게 회양목이 아니었을까요?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회양목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산이 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산이 있다.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쌓아 올린 산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산. 그리고 이 산을 쌓아 올리면서 모인 그 파진 흙에는 일종의 연못 같은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소나무 언덕을 조성해서 소나무 사이프러스를 심었다. 소나무 뭐 선생님은 시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소나무네요. 소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 심었다라고 하고 정상부에는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언덕을 조성하면서 생긴 낮은 땅에는 호수를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려번에는 대체로 인공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그 꼭대기에는 신전을 만들었으며 낮은 곳에는 인공호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수려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려번. 그럼 다음 공중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정원은 일종의 행인가든하고 비슷한 건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옥상정원입니다. 옥상정원.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의 왕인 네부카드 네자르 2세라는 사람이 그 옆에 메디아 왕국에서 온 그 아미티스라는 이제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는데 이 여자가 살던 곳이 이제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었다고 하네요. 인도나 이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되게 우거진 거 이상하게 됐네. 우거진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병이 걸렸나 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왕이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도 시켜가지고 이 자기가 살던 이 바빌론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문명의 발산지들이 되게 다 황폐하게 나중에 변합니다. 그래서 바빌론도 상당히 황폐한 곳으로 변했어요. 나무를 보기 힘든 그런 장소가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그 식물들을 공수해가지고 옥상 정원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마치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원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공중정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겁니다. 옥상정원, 지금의 옥상정원이 저희 과거에는 공중정원이었던 거죠. 공중정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빌론의 공중정원. 자, 실제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공중정원이란 것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현 실물은 없습니다. 딱 보면 그냥 벽면 녹화했고 위에 이제 인공적으로 흙을 좀 쌓아가지고 식물을 심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옥상 정원하고 똑같구나. 인공지반 토양에 있는 인공지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물인 것 같죠. 실물 사람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아니면 이거 포토샵으로 합성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다. 이게 공중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여기서는 지구라트 아까 전에 나왔던 거 있죠. 사람이 있던 그 신전이었죠. 지구라트에 노대를 성토하였다. 그래서 노대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축 계획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건물 바깥면으로 돌출된 외팔 구조, 뭐 그러니까 베란다나 뭐 발코니나 뭐 다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대가 노대에 성토를 했다. 노대에 성토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 튀어나온 이 부분에다가 흙을 쌓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요. 벽돌 쌓아서 만들었을 거니까 돌 쌓아서 만들든지. 그래서 흙을 쌓아서 이제 꽃과 나무를 심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숲으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 게 바로 공중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옥상 정원이죠, 현재.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 학교도 말이 많습니다. 그 정치적인 압박으로 우리 학교 건물에 옥상 정원을 지어라 라고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데 우리 학교 건물이 상당히 많이 좀 노후화돼 있죠. 옥상 정원 만들면 안 그래도 물이 새는 이 건물에서 제대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듭니다. 정치인들 나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조경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공적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바깥에 나가기 좋은 날씨예요. 그 따뜻한데 대체로 따뜻한데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처럼 막 찝찝하잖아요. 날씨 따뜻하고 되게 건조한 가을이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을에 날씨 좀 사람들 밖에 많이 나가죠. 봄에 날씨라도 많이 나가죠.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그 느낌을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내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나가는 거. 옥외 생활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많이 모이고 그 광장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뭐라고 할까 그리스의 광장을 아고라라고 부른다. 아고라. 아고라. 물론 로마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포럼이라고 부르는데 포럼은 좀 뭐랄까 그 정치적인 활동, 그 웅변가들이 되게 많았던 그 로마 사람들이 한쪽 모여서 막 토론을 하도록 만들어준 인공적인 장소라고 하면 그리스의 아고라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중심으로 빈 공터가 생기고 뭐 장이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죠. 그 약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무슨 신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올림푸스 신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그 올림푸스 신들이 산다라고 믿었던 그 올림푸스 산은 되게 이제 실제로 존재하진 않죠. 그런 산이 이제 그런 산이 현실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신들이 가끔씩 내려오는 신성한 숲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성림, 신성한 숲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스라고 불리는 그리스 꽃미남이 있었는데 이 꽃미남이 이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었는데 사냥을 좀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실제로 그 뭐 실제 이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에 치여서 피를 흘리면서 배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죽게 돼요. 그 죽은 자리에서 그 꽃이 빨간색 아도니스라는 꽃이 이제 피게 되는데 나중에 그 꽃에서 이제 유래된 게 나중에 아도니스 정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었나 봐요. 이 아도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슬퍼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는 그게 이제 아도니스라는 꽃이 되고 아도니스 정원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스라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도니스를 쳤을 때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딴 거죠. 꽃. 자, 이렇게 생긴 꽃이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도니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잘남. 선생님이 봐도 잘생겼네요. 자, 이 남자가 아도니스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그래서 그 신화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아도니스가 죽었는데 뭐 비너스가 그 죽음을 되게 슬퍼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꽃이 피도록 했다 뭐 이런 소리 있는 것 같은데 뭐 대충 아도니스가 꽃미남이고 그 사람이 죽은 곳을 그리워하는 정원이 아도니스 정원이 유래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아도니스 정원은 실제 정원이 아닙니다. 아도니스라는 꽃을 자기 베란다에 화분에 담아가 심어서 키우는 거를 아도니스 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막 크게 만들어진 정원이 아니에요. 그냥 베란다 정원 같은 개념입니다. 아도니스 꽃을 화분에 심어가지고 베란다에 놔두는 그 정도가 아도니스 정원입니다. 실제 큰 정원이 아니에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었죠. 자, 1300년.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으면 조선보다 더 길죠. 로마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유지되는 게 이제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는 왕과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들끼리 뭐 황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큰 권력을 가지고 유럽을 정벌하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기 좋은 곳에 이제 빌라도 짓기도 하고 휴양지로서 바닷가나 산 속에 바닷가 속은 아니겠죠. 바다 주변 그리고 산 위에 빌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주택이에요. 그 사람들 기준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택은 비슷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중정과 한 개의 후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정하고 후정의 개념이 뭐냐? 중정은 현재 말로 따지면 안뜰입니다. 안뜰. 그러니까 정원이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그게 울타리 안에 큰 안뜰이 한 개 있고 그리고 또 사적인 안뜰이 한 개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고 그 집 뒤쪽에 뒷뜰로서 후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정이 있으니까 이 중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정을 아트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밑에 그림으로 나오죠. 이 공간이 아트리움입니다. 아트리움. 자, 아트리움은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개방하는 공간입니다. 개방. 손님들이 와서 그 놀고 술 마시고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트리움입니다. 자세하게 좀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좀 지우고 이거 옮겨야겠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누워서 술 마시는 곳입니다. 누워서 술 마시는 곳. 여기에 침대도 있는데 침대가 왜 있을까 여기? 로마 시대가 상당히 좀 문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18세라서 여러분 볼 수 없겠지만 거기를 보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성인 되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검투사들을 불러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기도 하죠. 이런 개방된 공간이 바로 뭐라고 할까 아트리움이다. 이 타블리눔은 이 의자 한 개 있는 걸 봐서 주인이 앉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집 주인이. 하여튼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중점 가족들만을 위한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사적인 페리스틸리움이라는 중정이 있습니다. 예,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며 뭐 이제 또 정형적으로 배치되었다라고 하니까 대칭이고 뭐 좀 뭔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페리스틸리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안을 보면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있죠.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회랑이라고 들지 않습니까? 열주고 열지어서 만들어진 기둥이 있고 이 안에 좁고 길쭉한 복도가 있죠. 회랑도 있죠. 이런 공간이 이제 페리스틸리움입니다. 페리스틸리움.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사는 공간 요게 이제 사람 집이 되고 집 뒤에는 여기 뒷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뒷뜰. 근데 교과서가 틀렸어요. 요 호르투스가 아니고 지스터스라고 부릅니다. 지스터스. 호르투스랑 지스터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집 뒷뜰은 그냥 지스터스입니다. 지스터스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뒷뜰입니다. 뒷뜰. 그리고 호르투스는 좀 다른 의미예요. 과수하고 채소를 키우는 실용적인 정원을 바로 호르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스터스가 호르투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집 뒤에 과수 키우면 호르투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스터스랑 호르투스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지스터스는 그냥 후원이고 후정이고 호르투스는 그냥 과수 키우는 곳입니다. 둘이 목적이 달라요. 지스터스는 장소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호르투스는 목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가 같아질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과서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지스터스라고 부릅니다. 지스터스. 여기 요거는 지스터스입니다. 그 옆에 부엌이 한 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들이 이제 음식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주택이 이렇게 있지만 이 주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택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귀족이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거나 뭐 이랬을 것입니다. 이상 고대 조경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